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확신과 오해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열심히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에 대한 인식은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처음에 파이코인이 등장을 했을 때는 얘는 스캠 또는 사기 아니냐, 또는 뭐 다단계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거기에다 1파이당 가치를 뭐 1달러다 해서 뭐 스탠포드 대학에서 모시게 했던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이코인 현재는 어떤가요?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이 움직이면서 31만 4,159달러 뭐 이렇게 외치는 데도 있고 할 정도로 파이코인이 이 가격이 아니더라도 인기는 정말 많다. 전 세계적으로 옛날과는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이게 바로 초창기 파이코인과 파이코인 2019년과 2023년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09년도에서 지금 2023년도입니다. 이때 당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죠. 심지어 중간에 2017년도, 2018년도 이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을 보고 바로 사기다, 바다 이야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셨다면 당연히 기사를 찾아보면 되겠죠. 보면은 과거의 기사들을 보면 가상화폐 규제 임박, 유시민, 비트코인, 바다 이야기처럼 도박과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실제로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부의 시각과, 이거는 이제 2021년도인데 바다 이야기나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 이제 정부 인사들의 발언은 이렇게 됐었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현재는 정부에서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소리 소문 없이 뭐 코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구매하고 판매하고 매매했던 이력들이 먼지 털면 다 나온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이렇게 보유량의 상위권을 보면요, 중국 정부가 있고 미국 정부가 섞여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4위, 중국은 7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코인이 뭐 규제된다 어쩐다 얘기들은 많은데, 그런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국가에서조차 계속 가지고 있고 뭔가 암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이 이게 2009년도에서 2023년까지 이제 걸어온 역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어떨까요? 파이코인은 계속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GCV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도 GCV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31만 4,159달러를 백날 이 일부가 지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딘가에서는 뭔가 판매하는 게 31만 4,159달러보다 아래에 팔고 있다는 거, 이것이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고 간편하다 해가지고 캐나다에서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한편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음료당 0.0000042 파이를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음료 한 잔에. 근데 이거 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이걸 과연 몇 잔을 팔아야 수수료값만큼 나올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0.01 나누기, 그쵸, 0.01 나누기 0.0000042 하면은 2380잔을 팔아야 어떻게 돼요? 0.01파이가 나와요. 그러면은 0.01파이, 2380잔을 팔아봐야, 끽해봐야 할 수 있는 게 뭐다? 수수료 값밖에 못 번다, 현재로서는.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380잔을 팔아야. 이게 되게 현실적이에요. 근데 과연 미쳤다고 그러면은 수수료값 그 이상으로 한번 2배로 해서 0.02파이를 내가 벌라고 한다면요, 이거에 4760잔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팔기도 힘들고 완전 이거는 무슨 사업자 망하라요. 사업자 망하라. 아무리 여기가 뭐 후진국이고 뭐고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이, 후진국도 아니죠 여기는, 그죠? 베트남을 좀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도리스님 또 얘기합니다. GCV 가격이 31만 4,159달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10, 100, 1000, 6,700달러와 같은 대체 가격을 제한하는 것을 봤지만 나는 가격에 대한 추론을 논의했다. 높은 금액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아니면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을 통합했냐. 뭐 쭉쭉쭉 내용들은 나오는데 좀 이해가 여러 가지로 안 가요. 그죠?
2021년에 고객을 대신해서 총 5조 1240억 달러의 R&B 국경 간 수취 및 지급을 처리했다. 가격을 6,700달러로 가정하면 7억 6천만 파이가 필요하고 GCV라면 1,600만 파이가 필요하고 여전히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얘기해요. 먼 미래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진 모르지만 면책 조항에서 코어팅과 다른 조직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견해를 이렇게 올리는 건 좋은데 여기 보시면 0.0001달러 1 곱하기 31만 4,159달러 하면은 0.03달러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GCV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생태계 매장 같은 데서 현실적으로 31만 4,159달러에 1파이당 값을 저렇게 싸게, 이렇게 싸게가 아니죠. 되게 비싸게 매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체감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한데요. 여기에 이제 한편 이런 내용도 나오죠. 자, 글로벌 금융혁명이라고 말한 이유. 결국에는 스텔라 생태계를 이용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로 연결될 거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의 이제 중요성, 그리고 결국 CBDC와의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거 역시도 파이코인이 결국에 메인넷이 이루어져야 하나하나씩 뭔가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GCV를 지원하는 국내 선구자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세계 보내라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GCV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의문점이 많이 들죠. 정말 한국에 와서도 이런 문화, 이런 거를 한번 계승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31만 4,159달러에 따를지. 여러분들은 31만 4,159달러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이죠.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뭐 블루투스 미니 스피커는 파이 전체를 지원한다 해서 0.000096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해외 나가서 열심히 이것저것 막 사서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가 이렇게 쓸만한 데가 없다 그러면 해외여행 나가서 파이코인을 한번 써보시는 거, 소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새로운 뭔가 전환점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0.0101에서 0.00095, 0.0095로 이렇게 한 5, 6% 정도 지금 떨어졌지만 이게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감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 퍼센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채굴을 하셔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더 열심히 채굴 해야겠죠, 이전보다는. 자, 그리고 파이, P2P 거래를 통해 가장 큰 느낌을 받은 건 뭐냐? 1파이로 이렇게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데 뭘 결제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스파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스파 가가지고 했다. 그냥 이런 내용을 좀 볼 수 있겠고 QR코드도 스캔 결제가 출시된 후에 가맹점들은 새로운 기능을 적극적으로 구현했다 해서 0.000042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값이 싸네요. 그죠? 자,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공지일자 해가지고 분석을 통한 파이 가치, 과거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파이의 가치는 이렇게 각자가 다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값을 싸게 본 게 보안 전문가 스펜서, 웨스 스펜서 분이 100달러로 해가지고 초기 시작가는 미정이지만 최대 1억 위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가장 싸게 보고 있고 가장 비싸게 봤던 이렇게 금액이 중국 파이 커뮤니티 또는 심슨의 예언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여기 내부 개발자 오픈데아라고 해서 20만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게 가능한 일일까? 31만 4,159달러는 있지도 않지만 열심히 또 홍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한편 뭐 요거에 따른 생각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설문조사인데 이 미확인 수량을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뭐 10%부터 해서 90%, 100%까지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레퍼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천 코드, 추천인 또는 방패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KYC 인증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했냐 안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수량이 4,036개 또는 막 만 몇 개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뭐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그 결과물이 다 옮겨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이코인에 대한 확신과 오해라는 새로운 주제로 하나가 뭔가 글이 올라옵니다. 근데 사실 이 글이 되게 의미심장해서 저는 이 글에 대해서 한번 꼭 다뤄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시면 이 글은 수많은 가격 예측과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파이 가격을 예측하고 현재 어떤 위치인지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이 얼마나 역사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다. 자, 최대 발행량이 1,000억 개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발행량을 가진 코인이 개당 10만원, 100만원 대체 어떻게 감 이런 입장이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유는 여러 가지다. 무료 채굴 코인이지만 락업 보상 시스템이 있고 락업을 진행 중이고 더 극악으로 변해가는 파이코인 채굴량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는 것들이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락업을 필수로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레전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에 일정 퍼센트만큼 락업을 거는, 스테이킹을 거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킹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 아마 10%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0%인가요? 비율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일 거예요. 10%만 출금이 가능할 텐데 이 출금 이렇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했을 때 요이 땅 하자마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비트코인 레전드라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이 좀 덜 간다. 공감이 아예 안 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논리 있는 얘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게 락업을 대부분 90% 뭐 100% 이렇게 해둘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통 물량으로 정해진 650억 개라는 코인의 개수가 전부 채굴되려면 우리 세대에서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맞아요.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거는 맞는 말인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2104년도에 채굴이 끝난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존한다면 2104년도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을까요? 제가 볼 땐 그래도 한 20-30% 정도는 파이코인 채굴자들이 이제 없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때까지 계속 채굴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뭐 가정하에 적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ETF 승인처럼 전 세계적인 대형 세력 기관들이 ETF가 파이코인이 승인된다면은 파이코인 상당히 많은 물량을 확보해 두어야 할 거다. 세계 1위 블랙록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산만 1경 4천조가 넘는다. 한 개 금융기관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이런 기관들이 하나 파이코인에 띡 건들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후두둑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파이코인의 가치는 당연히 떡상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알아서 상승하게 돼 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 부분이에요. 파이코인이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을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매우 흔들 가능성이 파이코인은 시총 몇백조 이상 가 있는 상황에서 거대 코인을 주무를 수 있는 세력은 유대인들 또는 그 밑에 글로벌 엘리트들이다. 그래서 이미 매집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조의 시총을 가진 주식을 2배로 올리기 위해서 1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잠재적 장기 투자 물량, 기관 락업 물량, 이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지정가 매도로 올려주는 물량들만 시장으로 구매를 해도 1조짜리 주식을 2배 올리기 위해서는 400에서 1000억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쓰레기 코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뭐 CBDC도 보이고, KYC 인증을 받지 못한 것도 보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결국에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래소에 기본적으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에서 논란이 없어야 됩니다. 이 논란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 문제가 되거든요. 자, 업비트 체크리스트를 잠깐 살펴보면은 업비트에서도 뭐 이렇게 다뤄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의 실체가 적법하게 존재하거나 디지털 자산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개발 역량을 자체 보유했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적인 역량을 간접적으로 보유했다. 직간접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예요? 굉장히 뭔가 파트너십 거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표절 사기 등 평판에 대한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 계획에 중대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가총액이 분야의 시장 크기와 비교하여 현저히 과도하지 않다.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모델을 구축해서 계획을 지시하고 있다. 뭐 등등등 보면 돼요. 위배되지 않을 법률 검토를 받았다. 그리고 현저히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금 세탁 관련, 뭐 기술 역량,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없냐 있냐 이런 부분들도 잡음이 있는 것도 상당히 되게 중요해요. 초기 분배의 공정성에 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쭉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이동 및 교환이 공개된다.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상장에 대한 조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거래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업비트가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빡빡한 편이긴 한데 어쨌든 파이코인은 뭔가 이런 확신과 오해 다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이코인을 갖다가 좀 더 인정받으려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 이것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상장보다는 우선은 메인넷이라든지 이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KYC 인증, 메인넷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이슈 사항들이 좀 해결이 먼저 되는 게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뭐 상장을 하든 뭘 하든 가격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든 약간의 믿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의 확신과 오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